반포 자유 신축에 포함되는 것들이니까 그렇죠. 구축이었는데 목동 같은 경우는 완전 다 재건축해야 되는 구축이잖아요. 그렇죠. 목동은 분위기 어때요, 요즘? 목동을 제가 봤는데 이 목동이 약간 아리까리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더군다나 이번에 또 지역구 의원님이 네. 여기 방금 친하셨던 민주당 의원이었어요. 황희 의원님. 아, 그렇죠. 이게 또 이제 그런 것들도 있으셔서 보니까 네. 이렇게 지역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궁금해요. 목동은 왜냐면 저도 목동을 소유를 했었고 목동은 처음에 16년도에 제가 목동을 이제 그 20평짜리 하나를 좀 갖고 있었고 제가 첫 투자가 거의 목동부터 거의 시작을 했어요. 기축 투자가 재건축 네. 투자를 16년도에 제가 강남을 쭉 보다 강남에 들어갈 돈은 없었고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는 데가 고덕 재건축이었던 거예요. 근데 고덕 재건축을 봤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좀 아리까리했고 그 다음에 봤던 게 이제 목동이었어요. 목동은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3대 학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치학군, 그다음에 목동학군, 분당학군, 중계동, 그다음에 뭐 평촌 이렇게 얘기하는데 학군으로 버쳐지는 데잖아요. 그때 제가 영통에 살고 있었는데 목동만 하더라도 뭐냐면 강남 대체제로 목동을 하나 딱 사는 순간 뭐냐면은 나는 왠지 뭐 엄청난 걸 가진 것 같은 그런 뿌듯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항상 강의 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부동산은 사회적인 입지라는 게 있다. 그렇죠. 지리적인 입지가 있고. 그것도 프리미엄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강남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강남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 자존감이 경제적인 자존감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내가 목동을 샀다는 거는 내 자신도 굉장히 큰 뭐 어떤 프리미엄 어떤 그 자존감이 올라가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유사한 지역도 아니고 수원 영통 그렇죠. 1,000만 원대에서 야, 그렇죠. 진짜. 목동을 그때 진입을 출세했네. 아, 출세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때 그렇게 해서 제가 목동도 보유했었는데 목동도 꾸준히 제가 모니터링을 하고 항상 제가 목동을 강남의 대체제로 본다라고 강의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목동은 기본적으로 땅이 많은 동네예요. 목동 자체가 지분이 크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재건축을 했을 때 사업성이 굉장히 좋은 단지다. 그러니까 재건축인데 곱하기 2잖아요. 그렇죠. 수가 들어올 때가 굉장히 넓은 거죠, 맞죠? 그러니까 사업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대지지분 계산하면은 지금 평당 3천 정도로 계산했을 때 목동에 뭐 11, 12단지나 이런 거 20평을 갖고 있으면은 향후에 24평은 그냥 받고 평당 분야가 3천으로 기준으로 하면은 대략 한 5천에서 한 7, 8천 정도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그렇죠, 어떤 그렇죠. 그런 사업성이 정도의 사업성이 있는 그런 데가 목동이죠. 그렇죠. 27평 갖고 있으면은 30평대 거의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업성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목동이 이제 안전진단 이슈를 갖고 있어서 이제 안전진단이 이제 통과가 된 단지들이 나왔죠. 이제 5초에도 그렇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목동은 뭐냐면은 더 시장에서의 재건축의 이슈를 갖고 있지만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재건축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으로 뭐냐면은 매물들을 급매로 내놓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준 뒷단지, 앞단지, 뒷단지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앞단지가 어디고 뒷단지가 어디예요? 목동이라고 얘기하는 뭐 1단지부터 7단지 뭐 이 정도가 앞단지에서 목동이라 그러고 뭐 8단지부터를 거의 뭐 신정동 행정구역으로 신정동 그렇게 나서 뒷단지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온라인에서 많이 싸우고 있는데 그냥 말하기 쉽게 그냥 앞에 있는 동네 뒤에 있는 동네 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서 이제 얘기를 하죠. 중심 상가들은 이제 5단지나 7단지나 이쪽에 이제 역 근처에 이제 있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목동은 11단지가 기준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가격이 좀 싸니까 이제 전세 끼고 사는 투자자들이 제일 많았다. 11단지가. 그리고 11, 12, 13, 14단지 이런 것들이. 근데 이런 것들이 작년에 나왔던 실거래가나 호가 대비해서 가격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사고 싶은 사람들은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는데 가격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건축에 대한 어떤 부분들 그리고 매수와 매도의 어떤 가격에 대한 이 간극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매수자들이 찾아와서 쉽게 얘기해서 그 27평 기준으로 보통 12억 정도의 매물들이 많이 나와 있었는데 얼마에 달라 이렇게 얘기를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얼마면 사겠다 이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하고 가는 거예요. 간만 보는 거예요. 간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동이 지난주에 선거가 이제 여당으로 딱 기울었잖아요. 그러면서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목동도 어떻게 보면 재건축의 특성을 갖고 있잖아요. 기축의 특성도 있지만은 재건축의 특성이 있다 보니까 재건축을 이번 정부는 안 해줄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지 팔려고 고민하고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이 압구정도 마찬가지지만은 매물을 딱 내놓기 시작한 거예요. 꺾어서. 그래서
14단지가 27평짜리가 음. 갑자기 탑층이 11억 5천에 나온 거예요. 11억 5천. 한 5천 정도 빼서 네. 이제 나온 거죠. 네. 그게 시발점이 돼서 토요일 날 거래가 딱 됐어요. 근데 현장에서는 11억 4천에 팔렸다고 하는데 네. 실제적인 건 그거보다 조금 더 아래 조정돼서 팔렸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얘기 들었는데 하나가 더 팔렸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12억에서 고수하던 매물들이 이제 11억 7천, 11억 8천, 11억 6천 이렇게 뭐냐면 금매로서 이제 가격을 탁 떨어뜨려서 나오니까 이제 뭐냐면 목동이 본격적으로 매수자들이 집을 더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더 조정을 해서 11억 초반이면 매수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더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목동은 제가 볼 때는 강남에 한 3, 4주 전 그런 모습. 그래서 금매가 이제 막 떨어져서 나와서 이제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매수를 알아보려는 사람들과 이제 가격의 어떤 줄다리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목동도 이제 14단지 27평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 말 조건으로 나온 매물이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될 분들의 매물이었고 지금 이제 이제 뭔가 먼저 잡은 분들 그리고 정리해야 되는 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금매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재밌다. 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기회들이 있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3월 달에 주식장 좋았을 때 주식에 넣어야 되는 금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6월 전에 팔아야 될 금매 이런 것들은 오히려 보면 이 지역에 들어가고 진짜 간절히 원했던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협상의 카드 좀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뭐냐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팔고 이제 주식으로 돈이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식이 1,400대까지 갔다가 다시 1,900으로 거의 반등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돌고 있는 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주식으로 들어가려다가 다시 부동산으로 턴해서 오는 분들도 나타난다는 거에서. 만약에 진짜 재수가 좋아서 1,400에 들어왔던 분들은 돈이 더 커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시 또 일로.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주식은 바닥을 찍고 어느 정도 이제 올라섰는데 그렇죠. 내가 뭔가 샀을 때 이제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가 별로 안 남았다고 판단이 되는데 부동산은 아직도 금매가 존재하니까 야, 내가 주식을 한번 해보겠다 고민해서 왜냐하면 투자라는 것들은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을 볼 때 부동산과 투자 이제 주식은 거의 일맥상통하게 거의 비슷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럼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부동산도 보고 아니 같이 해요.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주식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은 적정선에서 올랐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금매가 존재하고 그러니까 그랬던 사람들이 뭐 빠숑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식에서 돈을 번 사람들이 또 나와서 부동산의 금매로 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런 돈들이 또 이쪽으로 또 금매들을 소진되는 이런 부분들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혼자는 또 해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재밌네요. 아무튼 이게 주식이랑 부동산이랑 지금 계속 엇갈리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진짜 제가 부동산 시장에 20년 있었지만 올해 제일 다이나믹한 것 같아요. 이게 뭐 변동폭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지금 예측하고 이것들을 판단한다는 게 올해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사실상. 그렇죠. 어렵죠. 또 코로나도 또 있고. 그러니까 거의 진짜 평생 볼까 말까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인생에 이게 이런 일이 또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강남 목동까지 다니는데 또 우리 언급 안 한 적 있나요? 아니 뭐 말씀해 주시면은 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분당 뭐 이 정도. 분당도 갑니까? 분당은 제가 살고 있습니다. 분당 왜냐면 분당도 여당이 안 됐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분당도 많이 궁금해하신 것 같아요. 네. 분당은 그 분위기 어때요? 분당도 뭐냐면 목동보다는 조금 더 젊잖아요. 2, 3년 정도. 근데 분당도 결국에는 재건축 이슈를 갖고 있어요. 이번에 선거에 나오신 분들이 보면은 분당 같은 경우에도 1번으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은 분당의 재건축, 도심 재생을 다 끌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번 후보자 입에서 다 여당 야당 다. 여당 야당 다. 왜냐면 그거를 갖고 나와야지만이 분당을 이길 수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판단을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91년도 입주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는 21년도부터는 안전진단 신청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분당도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분당은 재건축을 바라보고 들어오는 투자자들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분당은 여전히 학군지라는 그런 그 이미지의 어떤 명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애들을 키우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꾸준히 존재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진짜 실수요가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니까 뭐 광교나 동탄이든 수지든 아니면은 저 밑에 다른 동네에서도 마찬가지로 애들이 저학년 이제 유치원 때나 이제 그 저학년 때는 교육에 관심이 부모들은 내 자식이 공부를 조금 한다 하는 부모들은 그냥
지역을 옮겨서 분당으로 진입하는 분들이 꾸준히 있어요. 그래서 구축임에도 불구하고 전세가가 상당히 높게 반등 이제 뭐 주어지고 있고요. 순회동 압도적이고 그렇죠. 뭐 소현동 정대동도 좋잖아요. 뭐 그렇죠. 사실 순회 내정 학군 이런 데는 보면은 대치동에서도 예. 뭐 순회동에서 대치동으로 가는 분들도 많고 그렇죠. 그런 것들 보면은 그 강남에서도 순회동에서 공부했다 그러면은 그래도 공부하려고 얘가 생각하는 애구나 이렇게 판단을 또 많이 하죠. 예. 그리고 재건축의 어떤 특성도 갖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꾸준한 이제 이 모니터링을 또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분당은 뭐냐면은 음. 항상 그래왔어요. 목동이 움직이고 또 하나 뭐냐면 올림픽 선수촌, 울산. 울산도 어떻게 보면 재건축을 갖고 있죠. 그렇죠. 30년이 이제 넘었고 네네. 대지 지분이 30평대가 한 19평 정도 갖고 있고. 지난번에 반려당했잖아요. 네, 완전히 딱 그렇죠. 매물이 좀 급매가 나왔어요. 그 이후로 어떻게 했어요? 아니 근데 월선 같은 경우는 어. 아직도 실거주자들이 살만하다 보니까 이거 아파트가 너무 좋아. 그리고 뭐 급락이 막 나오고 그러진 않았어요. 사실. 오케이. 분당 얘기하다가 분당. 예, 그래서. 분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노후화가 어느 정도 30년 차 되다 보니까 교육이 끝난 분들은 분당을 또 많이 떠나요. 애들 교육이 끝나고 그런 분들 중에서 일부는 신축으로도 많이 가요. 뭐 밑으로 동탄으로 가는 분도 계시고 다시 서울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분당에 학군지라고 하는 동네들이 순회동이나 이런 데는 역세권이 아니다 보니까 분당은 분당 내에서 이동이 많단 말이에요. 이걸 팔고 역세권이 양지마을로 가고 아니면은 정자동으로 가기도 하고 아니면 분당은 또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목동도 비슷하지만은 그런 교육이 끝난 분들이 주상복합으로도 많이 가요. 또 주복으로 왜 주복이 그나마 편하니까. 더 살기 편하니까. 주복이 15년에서 뭐 20년 사이 정도 되는 주복도 오래된데도 불구하고 분당 사람들은 주상복합에 살면 거의 신축처럼 느낀단 말이에요. 그 안에 모든 생활 환경을 모든 걸 누리면서 편리하게 살 수도 있고 그럼 뭐 주상복합 중에서는 수영장도 있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편리함을 따라서 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분당은 18년도에 목동도 그렇지만은 17년도에 주상복합이 갭이 한 2억밖에 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워낙 또 인기가 없었잖아 네. 한동안. 예. 주상복합은 개발성이 없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인기가 없었는데 결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이동했냐면은 구축에서 대형을 40평대, 50평대 갖고 있는 분들이 가격이 주복에 50평대, 60평대 가격이 만나니까 이걸 팔고 수평 이동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양지마을 50평대나 이런 것들을 팔고 뭐 파크뷰 48평이나 54평으로 수평 이동하는 분들이 많았고 같은 경우는 이것도 결국에는 갭을 맞춰서 주복도 다시 올라버린 거예요 가격들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런 만큼 또 구축도 가격이 올라와 있고 근데 분당은 지금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냐면은 생각보다 마찬가지예요. 급매가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쉽게 얘기해서 푸른마을이나 파크타운, 순회동, 학군지가 지금은 작년에는 얘네들이 중심지가 돼서 이쪽에 선두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갔고 실소자들이 많이 들어가서 이제 급매들이 제일 먼저 소진이 된 데들이 이쪽 동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네들도 뭐냐면 작년에 이제 전고점이 순회동 푸른마을 같은 경우 11억까지 팔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통 10억 5천 선에서 왔다 갔다 많이 했어요. 30평대가. 근데 현재 제일 싼 매물이 얼마나 10억이에요. 10억. 그러니까 뭐냐면 매수자 입장에서 급매라고 판단 안 한다는 거예요. 있을 때. 왜냐면 9억 5천 정도 내려오구나. 그러면은 급매를 판단해서 내가 들어갈 텐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재건축의 특성을 갖고 있지만은 재건축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여기는 기축의 의미로서 실수요가 거의 80% 이상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실수요자들은 많이 떨어져야지 내가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떨어진 매물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있을 때. 그리고 지난주에 양지마을 이제 50평대 하나가 가장 로얄통이 15억 밑에서 팔렸단 말이에요. 14억 7천에 팔렸는데 이거는 왜 팔렸냐? 이거 별로 실거래 보면은 뭐 15억 정도밖에 나오지가 않는데 15억 5천인데 별로 금매도 아닌데 이거는 시장이 반등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이 매물은 뭐냐면 특수하게 양지마을에서도 공원 조망이 나올 수 있는 수리가 잘 된 매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16억 5천에도 안 판다고 했었는데 이게 시장이 코로나 때문에 조정을 받으면서 가격이 떨어져서 15억에 내놔서 이게 14억 7천에 팔린 거예요. 실제적으로 뭐냐면은 실거래를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주인 입장에서는 내가 16억 5천에도 안 팔려고 했는데 거의 2억 가까이 이제 떨어뜨려서 팔린 거죠. 했을 때. 그리고 그 양지마을의 50평대들 1층이 11억 5천, 그다음 11억 8천에 팔렸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실수요자들이 싸니까 사는 거예요. 싸니까. 많이 떨어진 매물들 1층임에도 불구하고 30평대 가격하고 거의 비슷하니까 매수하는 거죠. 했을 때 해가지고 강남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나오죠. 보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반포에
그 반포의 한 아파트가 이제 그 고층은 20억인데 1층이 17억에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확 깎여서 16억 천에 팔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렴하니까 1층임에도 불구하고 싸니까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싸니까 싸면은 이제 매수한다. 실수요자들이. 그 정도고 시장에 생각보다 금매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네, 분당도 좀 그렇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분당이 이제 그 순회마을 되게 인기가 많은데 이제 구축이잖아요. 90 초반이니까. 그래서 지금 최근에 용인, 수지구, 성북역 이런데 신축들이 들어가면서 막 그 384가 12억, 13억 뭐 찍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일단 절대 가격으로는 분당을 역전했단 말이죠. 그렇죠. 예. 어떻게 볼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뭐냐면 지금 보면은 대부분의 가격대 15억대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강북의 마레포도 그렇고 거의 15억에서 만나요. 왜냐면 대출 규제가 다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수지 성북역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도 현재 나와 있는 매물들이 거의 12억대예요. 팔린 것도 뭐 11억 8천에 실거래가가 있고 근데 분당의 32평들이 이제 뭐 12억 정도에서 금매들은 11억 정도 형성이 돼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느껴요. 왜냐면은 이러면 뭐 입지적인 부분에서는 분당이 더 싼 거 아니냐? 뭐 수지가 더 비싼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판단하는데 실제로 수지의 성북역 롯데캐슬을 가보면 너무 사기가 좋은 거예요. 왜냐면 신분당 성공을 끼고 있는 초역세권에 몰도 있고 롯데몰 있죠. 네. 학군도 뭐 그렇게 떨어지는 학군도 아니고 수지 학군도 뭐 괜찮죠.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뭐냐면은 어떤 그런 오래된 집에서 애들을 뭐 공부시키고 여기에 목숨 걸기보다는 그냥 신축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생활 편의성을 누리고 가는 분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은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도 뭐냐면은 신축에 대한 프리미엄을 사람들이 더 준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과연 과도하게 프리미엄을 더 부여했냐 아니면은 구축이 더 가격이 싸느냐는 부분들인데 강남의 음마만 보더라도요. 네. 사실 현재 제일 싼 매물이 31평 같은 경우 17억 3천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네. 17억 3천이면은 역삼동의 20평대 매물들이 아직도 이제 로열들이 24평이 얼마냐면 17억에 거의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비교했을 때는 야, 음마가 무슨 역삼동 24평보다 30평대가 가격이 만날 수가 있냐?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음마는 아무리 떨어져도 15억 이하는 떨어지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면 15억 아래로 내려가면은 당연히 대출이 되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또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은 내가 반등해서 얼마가 더 올라갈 거냐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더 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면은 사람들이 매수자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당이나 수지를 봤을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냐를 본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분당은 개발성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고 재건축을 보는 건데 이번 정부가 어떻게 보면 목동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당이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우세하다 보니까 네. 국회의원 한두 명이 이걸 재건축을 해준다 그래도 정부에서 이거를 틀어막고 규제를 하게 되면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리모델링해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집들 이런 것들 봤을 때 그냥 애들 교육을 위해서 실수요 입장에서 들어간다. 그리고 또 하나 분당은 뭐냐면 재건축을 안 하고 리모델링으로 이제 턴을 하는 아파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역세권의 니티마을이나 이런 것들하고 네. 그다음에 주공 5단지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투자 세력들이 투자자들이 이제 들어가서 신축을 바라보면서 가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추가 분담금을 통해서 하면은 대략 한 12억대 중반 정도 하는데 향후 이런 것들이 리모델링이 돼서 역세권의 30평대들이 얼마가 가느냐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15억을 넘어갈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입지가 좋으니까. 만약에 분당에 오래된 아파트들이 이제 더 학군도 좋고 그리고 용적률도 괜찮은 아파트들 중에서 이런 것들이 신축이 돼서 재건축이 된다. 그러면은 이것들이 얼마를 가겠냐. 제가 생각할 때는 분당 정도면요. 판교 프로지오 그랑브레이 30평대가 거의 한 18억대까지 가고 그렇죠. 거래가 되고 그랬단 5천인 말이에요. 정도 같습니다. 그러면 분당에 재건축된 신축이라면은 판교의 신축보다 지금의 프로지오 그랑브레이나 이 가격과 비슷하거나 더 비싸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입지도 좋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향후에 재건축을 바라보고 간다면 사람들은 그런 가격대를 보고 가야 그렇죠. 되는데 당장에서는 제가 볼 때 분당은 재건축이 좀 어렵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이런 그 구축을 실수로 많이 보지만은 그 오래된 관점으로 봐서 향후에 이번 장이 아니고 다음 장을 볼 때는 목동 다음에 분당은 반드시 재건축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투자성을 보고도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일단 중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네. 본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수원 사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수원도 알죠? 수원도 좀 알고 있죠. 예, 그럼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은
원래 수원이 4개 구가 있어요. 네. 4개 구가 있는데 영통구가 압도적으로 좋았단 말이죠. 그렇죠. 비교도 안 됐습니다. 장안구, 건성구, 팔달구 했는데 근데 최근에 팔달구, 건성구, 장안구에 재개발, 재건축 내지는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영통구의 구축 아파트를 다 지금 완전히 역전시켜 버렸잖아요. 그렇죠. 일단 광견 노도내로 하고 네. 그래서 지금 뭐 화서역 파크 프로저 같은 경우는 거기도 12억 이렇게 그렇죠. 예, 보고 있단 네. 말이죠. 근데 지금 그래도 일단은 거기는 아직 좀 정돈이 덜 된 상태고 영통구는 아직 좀 살기 좋잖아요. 구축인데도.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영통구가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기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시장 개미오기를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통이 먼저 올랐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팔달구라든가 나머지 권성구라든가 이런 게 개미오기 통해서 다 이동을 해가지고 가격들이 올랐다고 저는 판단하는 거고 네. 또한 신축이 이제 가격이 프리미엄을 이제 해서 이제 누려가지고 10억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이나 재개발들이 그 가격을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분양했던 이제 팔달구에 있는 그 팔달 8구역이었나요? 네. 네. 그런 것들은 6구역이나 뭐 건성구역 이런 것들이 이제 재개발이 돼서 신축이 돼서 이런 것들이 가격들이 이제 올라가면 화서역 프로지오 가격을 보고 달려가는 부분들이 있었고 또 영통은 지금 뭐냐면은 영통의 구축들 20평대들이 리모델링 이슈를 또 들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영통의 청명주공 4단지가 제가 살았던 데인데 여기가 제가 살 때는 그냥 역세권이고 제가 24평에서 그냥 분당으로 출퇴근을 이제 제 직장이 분당이다 보니 출퇴근하기 좋았고 초역세권에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많이 살았고 저도 이제 아기 낳기 전에 거기 들어서 살고 있었는데 네. 거기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거 뭐 용적률도 너무 높고 이래서 뭐 재건축도 안 되고 여기는 그냥 이렇게 망하고 그냥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로 남을까 했는데 이게 올해 뭐냐면 리모델링 이슈를 들고 나와서 추진위 설립을 이제 하고 이제 준비하면서 플랜카드를 걸었단 말이에요. 와. 그러면서 그 전에 영통이 개묘기가 돼서 이 아파트가 2억 5천 6천에서 거의 4, 5년을 이 가격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오르지도 빠지지도 않고 계속 이 가격을 가다가 작년에 수원이 이제 개묘기 들어가면서 이게 1월달 한 달에만 3억 5천까지 확 올랐어요, 가격이. 1억이 올랐다고요? 네, 와. 거의. 그러다가 다시 여기도 2월달, 3월달 들어서 코로나가 조정을 받으면서 3억까지 떨어진 거죠. 그리고 여기에 20평 같은 경우는 금매가 2억 5천까지 떨어지고 그러다가 리모델링 이슈가 딱 들어서면서 이제 뭐냐면은 이런 금매성 매물들이 또 거래가 된 거예요. 네. 여기뿐만 아니라 뭐 지금 뭐 그 영통 주공 이제 그 황골주공 옆에 뭐 신상진이라 그래가지고 쌍용하고 이런 아파트들도 리모델링 이슈를 들고 나오면서 이제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 이런 이슈가 붙으면 또 매물을 안 내놓죠. 그렇죠. 그러면서 가격을 고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개발성들이 이제 이번 이 시장은 재건축이 되지 않는다면은 리모델링으로 돌아서는 단지들이 많이 나올 거다. 그렇죠. 근데 리모델링이나 뭐 가로 정비 주택, 가로 정비를 이제 하는 이런 그 주택들 이런 것들로 재건축으로 이제 이슈를 돌렸던 것들이 또 이런 쪽으로 또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투자주다들이 이런 쪽으로 몰려서 가격이 또 적정선에서 오르기도 하고 또 이제 떨어지는 것들이 이 하방을 막아주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결국에 영통도 보면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학원가들이 형성이 잘 돼 있고 살기 좋죠. 거기 역도 이제 다 있고 그다음에 먹을 곳도 많고 네. 이제 뭐 그렇게 형성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영통이 그냥 그 20평대들이 그냥 이렇게 그냥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에 이런 것들이 리모델링이 돼서 신축 비슷하게 가격 형성이 되고 그리고 입지 좋은 데들은 어떻게든 또 살 방법들을 찾아가고 네. 그렇죠. 또 잠재 능력이 있는 것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빠쇼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저는 부동산은 결국 땅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디 땅을 갖고 있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제가 강의 때 좀 말씀드리지만 저희 아버지 고향이 강릉입니다. 강릉인데 강릉의 저 시골의 위촌리에 있는데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IC에서 나와서 10분밖에 안 걸려요. 대관령 산속에 있는데 거기 땅이 500평이 있어요.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500평이 있는데 여기가 거의 맹지에다가 대지는 한 100평 되는데 그래도 이걸 3억에 내놨는데 4년 동안 안 팔리고 있어요. 매수자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은 대지 지분이 한 14평밖에 되지 13평밖에 안 되는 압구정 아파트도 20억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냐면 어디에 내가 땅을 갖고 있느냐.
내가 어디에 내가 살고 있느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당도 마찬가지로 분당의 대지 지분, 분당에 몇 평을 내가 갖고 있느냐, 이게 나중에 재건축에 있어서의 어떤 향방을 또 가르지 않을까, 뭐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보통 강남에 30년 넘은 재건축들을 보면은 대부분들이 이 아파트가 얼마나 보는 게 아니라 이 아파트의 건물가는 거의 제로로 보고 땅을 몇 평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살기가 좋냐. 결국은 주거 환경이 얼마나 살기가 좋은지에 따라서 사람들은 여기에 가격을 주는 거죠. 이거는 이 정도의 주거 환경이면 나는 얼마 정도면 내가 살고 싶다. 그런데 수원도 이제 뭐냐면은 신축으로서의 다올로 아파트가 아니라 대단지로 형성이 되잖아요. 8달구나 이런 것들이. 네. 그런 매머드급 단지들이 거의 2만 세대 형성이 되면은 여기에 모든 편리한 편의시설들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신축의 아파트고. 네. 그리고 사람들은 학군이 아니더라도 여기서 고향이고 여기서 살았던 사람들은 여기에 또 살 사람도 산다는 거예요. 네. 뭐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강남에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 강남에 네. 꼭 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야, 오늘 2시간 동안 폭풍 강의를 해주셨고요. 오늘 정말 실제 시장이 어떤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뭐 분당 화성까지 소송까지 말씀해 주시면서 어떤 입지를 봐야 되고 향후에 어떻게 움직이는 것까지 다 정리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제가 또 이슈가 있을 때마다 또 한 번씩 여쭤보고 시황들을 또 정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건강하시고요. 재밌었습니다. 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